안녕하십니까? 평생을 국가전략의 핵심부에서 산업안보 지도를 그려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지금 베이징과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광경의 실체를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 중남해와 일본 관저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자신만만하게 내민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모습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15년 전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순간이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늦가을, 베이징에서 날아온 짧은 전문 하나가 지구촌 경제의 심장 박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핵심 히토류 5종에 대한 수출 전면 통제. 이것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끊어버리겠다는 오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지금 도쿄 관저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입니다. 2010년 자원 협박 한 방에 외교적 무릎을 꿇었던 일본의 이것은 재현된 악몽입니다. 비축분이 충분하다라며 호언장담하던 그들이지만 정작 공급망의 뿌리가 뽑히자 흑빛으로 변한 안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구걸하듯 자원을 모아온 일본의 첨단 산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무너져 내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한국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외신들은 의아해합니다. 히토류 의존도가 높다던 한국이 왜 저토록 당당한 것인가? 사실 중국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일본처럼 단순히 비축에만 매달렸을 거라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자원을 구걸하는 대신 자원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비대칭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부를 때 한국이 조용히 꺼내든 것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무히토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만한 중국의 미소가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휘두른 칼날에 제 발등을 제대로 찍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대한민국의 장엄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15년 전 모두가 미쳤다며 비웃던 어느 지하실험실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박사와 연구진이 눈물을 삼키며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검은색 금속 조각의 정체. 이제 중국의 패권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그 전율 돋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안보 지도를 분석하던 시절 매일같이 주시했던 좌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의 긴장된 바다였습니다. 당시 그 해역을 감돌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자마자 베이징은 망설임 없이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자원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한국과의 첨단 산업 전체를 단숨에 질식시킬 수 있는 자원. 패권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이죠. 자부심 강하던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단 며칠 만에 처참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관저의 고위 관리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체포했던 선장을 서둘러 석방하던 그 굴욕적인 뒷모습.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안색은 그야말로 흑빛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건 결국 총 없는 전장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구나라는 뼈아픈 전략적 교훈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치욕의 역사를 단순히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허겁지겁 비축량을 늘리며 중국의 눈치를 살필 때 한국의 전략가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들이 가진 게 희귀한 흙이라면 우리는 그 흙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위대한 기술을 갖는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창원의 어느 후미진 지하실험실, 박 박사와 연구진들의 15년에 걸친 고독한 사투였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정보통신 기술에 열광할 때 우리 연구원들은 눈물을 삼키고 밤을 지새우며 이름조차 생소한 자석의 원리를 파헤쳤습니다. 중국산이 싼데 왜 사서 고생이냐는 비아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언젠가 이 기술이 나라를 구하는 방패가 될 것이라는 신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의 얼굴보다 실험실의 불빛을 더 자주 보았던 그들의 집념은 오늘날 중국이 휘두른 칼날에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찢게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한국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15년 전 어두운 실험실에서 흘린 그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이 이제 중국의 자원 패권을 뿌리째 흔들어버릴 거대한 기술 폭풍이 되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국 땅도 아닌 한국에 수천억 원의 거금을 쏟아붓기 시작한 글로벌 거물들의 행보는 이미 거대한 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중국이 오만하게 휘둘렀던 그 칼자루가 이제는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과 캔버라의 정보국 요원들이 최근 가장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곳은 호주의 광활한 광산도, 미국의 거대 정제소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충북 충주와 평택의 산업단지입니다. 호주의 히토류 거물 기업인 ASM이 왜 자국 땅을 놔두고 굳이 한국의 거대한 생산 기지를 구축했을까요? 단순히 입지 조건이 좋아서일까요? 산업 전략 전문가로서 제가 분석하건대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글로벌 공급망의 요새를 한국에 싸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전투기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활주로 바로 옆에 최첨단 무장창을 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국에는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버티고 있고 하늘에는 K방산의 자존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땅에는 현대로템의 전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거물들이 매일같이 소모하는 히토류 자석의 양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글로벌 공급업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공장 부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전략적 수요처들이 밀집한 최전방 기지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바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진 신들린 듯한 속도와 정밀함입니다. 호주 기업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초적인 공정 하나를 가르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의 기술자들은 설비를 들여온 지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공정을 최적화하더라는 것이죠. 반도체와 석유화학으로 단련된 우리 인재들의 DNA에는 이미 초정밀 제조의 감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입니다. 지금 베이징의 관료들은 아마 뒤통수가 서늘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광석을 쥐고 흔들면 전 세계가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이 호주와 손을 잡고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우뚝 서버렸으니까요. 원료는 호주에서 가져오고 가공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로 마무리하여 전 세계로 쏘아 올리는 이 완벽한 삼각. 편대야말로 중국의 자원 독점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창끝입니다. 중국이 그래봐야 원료는 우리 손바닥 아니다라며 오만하게 자위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릴 금단의 영역에 이미 발을 들였습니다. 중국이 휘두른 자원 칼날에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제대로 찢게 만들 그 보이지 않는 비수가 창원의 어느 지하실험실에서 마침내 날카로운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어느 후미진 연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잠든 시간, 그곳에는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오직 검은 금속 조각 하나에 매달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전략 전문가로서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사들이었습니다. 2010년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며 전 세계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을 때 한국재료연구원의 박 박사팀은 남들이 하지 않는 소위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산이 저렇게 싼데 왜 사서 고생이냐. 철이랑 질소로 자석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연금술이다라며 동료들조차 비웃고 예산을 깎아내릴 때 그들은 묵묵히 실험실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가족의 얼굴보다 연구소의 불빛을 더 자주 보며 보낸 15년. 그 지독한 세월 동안 그들이 삼킨 눈물과 땀방울이 얼마나 깊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남들이 화려한 성과에 박수칠 때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실험실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대한민국의 방패를 깎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기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들어올린 그 작은 자석은 히토류가 단 1g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기존 중국산 자석 성능의 90%를 넘어서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를 협박해온 중국의 히토류 패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대한민국의 장엄한 반격이자 우리 과학자들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관료들은 아마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히토류 없이 모터를 돌린다고 그럴 리가 없다며 실무진을 닥달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팩트는 냉혹합니다. 창원에서 완성된 이 검은 보석은 이제 양산 라인을 타고 전 세계 전기차와 미사일의 심장으로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15년 동안 쏟아부은 그 뜨거운 집념이 이제 중국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만했던 중국이 자신들이 휘두른 칼날에 제 발등을 제대로 찍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15년을 견뎌온 연구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가 훈장으로도 모자랄 그들의 헌신 덕분에 이제 우리는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 정부보다 더 빨리 움직인 곳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최고 위급 장성들이 왜 이 작은 실험실 샘플 하나에 경악하며 한국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을까요? 펜타곤의 핵심 장성들이 오산 공군 기지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의 손에는 한 장의 위성 분석 리포트와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실험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략 전문가로서 제가 분석하건대 그들이 그토록 다급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한국재료연구원이 달성한 92%라는 경이로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0%에 머물렀던 성능이 우리 연구진들의 밤낮 없는 사투 끝에 2%나 더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 2%가 갖는 의미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90%가 대체 가능성을 뜻한다면 92%는 즉각적인 실전 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모터는 물론이고 고온에서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는 미사일 유도 장치와 잠수함의 무소음 모터까지 중국산 히토류를 완전히 걷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5년 전 절대 안 된다고 비웃던 전 세계 과학계의 상식을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깨부순 순간입니다. 지금 베이징 중남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히토류 카드가 한국의 이 작은 자석 조각 하나에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의 그 당혹감 말입니다. 보고를 받는 중국 관료들의 안색이 그야말로 흑빛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신만만하게 휘둘렀던 자원 칼날에 오히려 자신들의 발등을 제대로 찍어버린 꼴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사이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이것은 중국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원, 만리장성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한국이 정밀 타격한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원광석을 통제하면 서방의 첨단 산업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원광석 자체가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제 중국이 히토류 가격을 아무리 낮춘다 해도 이미 성능에서 앞서 나가는 우리 기술로 갈아탄 글로벌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원 패권의 칼자루가 베이징에서 서울로 넘어오기 시작한 이 역사적인 순간, 미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새로운 자원 안보 동맹의 총사령관으로 인정한 것이지요. 워싱턴에서 날아온 전권대사가 한국 정부에 내민 합의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합의서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우리 국민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반격의 다음 단계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의사결정 속도가 이토록 빨랐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산업전략 전문가로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한민국 재료연구원의 데이터가 펜타곤의 책상 위에 놓인 지 불과 사흘 만에 미 대통령의 전권대사가 탑승한 전용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겉으로는 안보 협의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가방 속에는 전 세계 자원, 지도를 통째로 바꿀 한미 핵심 광물 동맹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깨달은 겁니다. 중국의 희토류 봉쇄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유일한 방파제는 오직 대한민국의 기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에서 캔 원광을 우선적으로 한국에 공급하고 수조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한국의 비희토류 자석 생산 기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핵심 산업의 심장을 한국의 기술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이른바 기술 안보의 일체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전 세계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대한민국이 함대 기함의 위치를 부여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보이지 않는 자원, 연합 함대를 결성하여 중국의 독점 체제를 향해 정면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인질 삼아 서방 세계를 협박하며 갑질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제조 기술이 결합한 이 철옹성 같은 동맹 앞에서 중국의 자원, 무기와 전략은 결국 자신들의 발등을 제대로 찍어버린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제 베이징이 아닌 서울의 입을 주목하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다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연합 함대의 출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도쿄 관저의 분위기는 묘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15년 전 자신들이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는 한국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쥐게 될 압도적인 권력에 안절부절 못하며 질투 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이 부러워하든 말든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승기 속에서 베이징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비밀스러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공들여 쌓은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이 꺼내들 마지막 비대칭 전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더 처참하게 무력화했을까요? 베이징의 중남의 심처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그 자체였습니다. 산업전략 전문가로서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자원 연합함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중국이 지난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희토류 만리장성에는 수습할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뻔했습니다. 바로 시장에 희토류를 헐값에 쏟아붓는 가격 덤핑 작전이었죠. 한국의 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에 가격, 경쟁력으로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지독하고도 비열한 초토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중국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단순한 대체제 정도로만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연구진이 완성한 비희토류 자석은 단순히 가격만 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네오디뮴 자석보다 내열성이 뛰어나고 시간이 지나도 자력이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기술적 세대 교체를 이룬 완성형 병기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희토류 가격을 낮춘다 한들 이미 성능과 신뢰도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린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베이징의 관료들이 모니터에 뜨는 글로벌 기업들의 계약 파기 소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느꼈을 그 참담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고를 받던 고위 관리들의 안색은 그야말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산 희토류는 이제 필요 없다는 차가운 통보가 전 세계에서 빗발칠 때 그들은 자신들이 휘두른 자원 칼날에 자신들의 발등을 제대로 찍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을 겁니다. 30년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소리는 만리장성이 붕괴하는 굉음보다 더 처절하게 그들의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팔지 않겠다고 협박하던 시대에서 제발 사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 통쾌한 사이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15년 동안 묵묵히 칼을 갈아온 우리 과학자들의 집념이 오만했던 강대국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 자원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위대한 설계자의 위치에 우뚝 섰습니다. 이 장엄한 승리의 끝자락에서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최후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숨에 세계 최정상급으로 끌어올릴 거대한 마침표였습니다. 베이징과 도쿄를 동시에 얼어붙게 만든 그 마지막 선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전 세계 자원 지도의 정점에는 베이징의 붉은 깃발 대신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30년간 세상을 호령하던 중국의 히토류 패권이 저무는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승리를 넘어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우리가 전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쥐는 기술 패권국으로 등극한 역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기분 좋은 돈 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업 전략 전문가로서 제가 확신하건대 창원의 지하 실험실에서 탄생한 그 작은 자석 조각 하나가 창출하는 가치는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쓰기 위해 줄을 서고 글로벌 방산 업체들이 한국산 자석 없이는 첨단 미사일 한 발도 쏠 수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매년 쏟아져 들어올 천문학적인 로열티와 수출, 대금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입을 모아 말씀하시듯 이것은 국가 훈장으로도 부족할 박 박사와 연구진들의 15년에 걸친 피땀 어린 사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어두운 실험실에서 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그분들의 집념이 결국 자원 빈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 삼아 세상을 위협하던 오만함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처참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베이징의 관료들이 텅 빈 창고를 보며 망연자실하고 일본이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안절부절 못하며 부러운 눈길을 보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주도권을 쥐고 당당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진정한 국격의 승리이자 통쾌한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자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표준에 전 세계가 따르고 우리가 여는 길에 인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명실상부한 기술 대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는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뜨거운 자부심을 새겨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